자, 그러면 AK 웨지를 이용한 자가제할법, PNF 자가제할법에 대해서 우선 좀 중요한 것 한번 볼게요. 제일 흔한 것만, 제일 흔한 처방과 그 처방에 맞는 자가제할법을 한번 제일 간단한 거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선 이제 남자 환자 중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제일 많은 포션, 그리고 그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해서 이제 니 오해가 오면서 좀 이렇게 변하는 시너지가 있잖아요. 골반은 포스테릴 되고 무릎은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글라실리스, 사르토리우스 짧아지면서 바깥쪽으로 무릎 향하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변하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어프 쪽은 바깥쪽, 그다음에 포어프 쪽은 안쪽으로 이렇게 1번, 2번 처방하면 돼요. 여기는 1번, 2번이란 거는 1번에는 이제 이렇게 처방하면 돼요. 1번에는 요 그림대로 그대로 요 그림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집어넣든 요렇게 집어넣든 아니면 이렇게 넣든 요렇게 넣든 요렇게 처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두꺼운 건 대형, 그다음에 얇은 거는 소형이 되겠어요. 이렇게 두께 차이가 좀 나죠. 이렇게 대형과 소형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대형과 소형은 보통 그냥 러프하게 이 웨지를 깔아주는 목적이 이 예를 들면 이 높이를 맞춰준다든지 뭐 물리적으로 틀어진 거를 교정한다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깔아줌으로써 여기에 만약에 깔아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깔아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시너지, 살짝 잡아준 시너지가 온몸을 통해서 관절을 통해서 가면서 얘를 바꿔주는 효과, 그거를 뇌에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깔아놓고 아무 큐를 안 주면 PNF라는 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PNF라는 거는 뭐를 해주고 변화를 준 다음에 이 환자한테 느끼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PNF는 뭐 텍타일 큐, 버발 큐, 아니면 비주얼 큐, 아니면 이 환자로 하여금 이해시킬 수 있는 각종 툴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뇌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야지 이게 PNF. 그래서 이제 여기 바깥쪽에다 깐 거를 이거 깔 때 어떻게 까냐? 살짝 이제 본인이 이제 양말을 딱 해서 바깥쪽으로 그 자리에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딱 신으면 끝.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바깥쪽으로. 그러면 대형 소형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요. 대형 소형은 러프하게, 이거는, 말하자면 사실 정답은 없어요. 살짝만 올려도 이 사람한테 큐를 굉장히 잘 줄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하면 그거를 오케이인 거야. 그래서, 근데 러프하게는 조금 더 눌려있는 쪽을 릴리프화 한다. 그러면 좀 대형. 좀 덜 눌려있는 쪽을 릴리프한다면 소형. 그 골반이 한쪽이 더 낮은 쪽은 조금 더 자극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약간 대형을 써도 되는 텐던시고, 그죠? 이게 만약에 캘케늄 발음이 이렇게 된 게 조금 더 이쪽으로 힘이 이렇게 가 있다. 그럼 바깥쪽으로 조금 더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맞춰주면 여기서 엘리베이션 잡고 여기서 말하자면 지면 이 무게랑 지면 반발력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주는 거야. 스타트를 해주면 얘 무릎 골반 가면서 이 컨스 이펙트를 만들어주는 거지. 여기서는 1도 차이지만 위에서는 막 10도, 20도 이만큼 차이가 나게 만들어주는 거를 뇌에서 느끼도록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랑 이제 우리가 환자들은 대부분 뒤꿈치에 몸무게를 딱 실는 걸 잘 못해. 뒤꿈치에 보통 얼마큼 몸무게 실냐면 여기는 50%, 여기 퍼스트 메타타살 헤드 쪽에 30%, 그다음에 필트 메타타살 헤드 쪽에 20%. 해가지고 5, 3, 2로 이렇게 삼각편대처럼 느낌을 몸에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센터 가면서 느낌을 정확하게 느끼도록. 그럼 얘가 보통 제일 많이 그 무게 중심을 어그러뜨리는 거는 골반이 제일 많아. 그래서 한스 플로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골반을 예를 들면 앞으로 안티리어 시프팅 딱 이렇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몸무게가
뒤꿈치가 아니라 안꿈치로 훅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 그 얘를 당겨줘야지 아까 5, 3, 2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뒤로 너무 포스트를 쉬프트 되는 사람, 이 사람도 뒤꿈치로 가지 않아요. 이것 보통은 이렇게 되면서 컴pen세이션 때문에 또 그것도 앞으로 또 가게 되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골반의 위치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골반하고 흉곽에서부터 어퍼크로스 신드롬 있는 사람은 흉곽 자체가 포스트레이트 되면서, 그지? 그리고 여기 이쪽은 팽 마이너는 짧아지고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가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되면서 문제를 또 만든 경우, 뭐 흉곽 요거 자체가 다운워드 로테이션 되면서 얘는 레바터도 짧아지고 여기 롬보이드 짧아지고 팽 마이너가 짧아지고 이런 식의 모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다운워드 이렇게 되면서, 그죠? 여기도 살짝 있네. 그러면 어쨌건 그런 것들을 흉곽, 스캐퓰라 이런 모습들을 다 이 환자에 맞는 거를 여러 가지 큐를 주면서 좋아지게 해야 얘가 3, 2, 1 현대 무게가 딱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얘는 지면 반발력이란 말이에요. 지면 반발. 액션, 카운터 액션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 힘 자체가 일리움 자체를 포스트레이트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포스트레이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여기는 이렇게 말하자면 다리처럼 디귿자 모양으로 눌러주죠. 여기서는 스파인에서부터 머리부터 쭉 이렇게 수직으로 중심선을 눌러주는 뭐가 받치고 있어요? 세이크럼. 얘가 받치는 힘은 세이크럼을 살짝 안틸트트 만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중심을 딱 쓰면 세이크럼 살짝 안틸트트, 일리움은 살짝 포스트틸트. 그럼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뭐 뉴테이션이 딱 잡히는 거야. 뉴테이션이 딱 잡히면서 몸무게 이게 센터를 쫙 맞추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뒤꿈치를 살짝 정확히 눌러주고 뉴테이션 잡히고 엄지손가락은 바깥쪽으로 딱 빼면서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여기서부터 잡히는 힘을 딱 대면, 그게 되면 여기서부터 뭔가 쫙 기립근이 쫙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이게 왜냐면 여기서 딱 뉴테이션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걸리는 거야. 딱 걸리면 1, 2음은 포스트레이트 만들면 시너지 1번 시너지는 뭐냐면 럼바가 로드 커브가 생기는 거예요. 로드 커브가 생기면서 이 스파인 자체가 스프링처럼 작용을 하면서 그 안정성을 딱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얘에서 만들어주고 여기가 안정화되면 2차적으로 호흡이 또 더 편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 롱거스 콜리, 서비칼의 뒷 머슬에서 롱거스 콜리가 딱 정확하게 작동되면서 C 커브도 안정화되고 얼라이먼트가 좋아지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제 이게 서 있는 자세에서만 잘해도 많은 게 다 달라진다. 그리고 우리 이제 리맷지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큐는 정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가지, 200가지 큐도 줄 수 있으나 제일 중요한 거, 요 정도 큐를 딱 맞추면서, 그죠? 뒤꿈치로 딱 들었죠? 얘를 이제 뒤꿈치로 맞추는 거는 사실 조금 이렇게 맞추기가 까다롭단 말이죠? 그러면 뒤꿈치를 이렇게 락킹하는 건 내가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살짝 이 몸 자체를 똑바로 쓴 상태에서 몸 전체는 똑바로 쓴 상태에서 이렇게 락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뒤꿈치를 살짝 실어줬다가 다시 딱 놓으면서 엄지발가락 위치를 딱 세팅하는 걸 알려주죠. 그죠? 세팅을 해서 그렇게 하면 미디얼 아치가 정확하게 좀 나오면서 미디얼 아치가 나오면서 엄지발가락을 정확히 눌러줄 수가 있고 5, 3, 2를 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요 한 상태에서 무릎 파텔라를 정확하게 딱 익스텐션 시킨 상태에서 파텔라가 뒤로 익스터널 로테이션에서 힘이 딱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이게 뭐냐면 이제 무릎도 우리가 스크로홈 페어리 알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익스텐션이 딱 되면서 얘가 딸깍하고 걸리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딸깍하고 걸리는 느낌 정도의 스탠딩 포지션이 딱 나와줘야 돼. 네? 딱 나와주면서 여기서부터 얘가 일리티비아 밴드 따라서 쭉 가서 미디우스, 맥시무스 같이 파이어링 되면서 맥시무스까지 딱 파이어링 되면서 힘이 여기서 스타빌라이징이 딱 돼야, 그래야 여기서의 시너지가 정확하게 좀 잘 나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흡하는 거, 레터럴 리스펜션하고 눌러주고, 또 들이마시고, 후 눌러주고 하는 그런 동작들을 정확하게 더 시행하고 여러 가지 큐들을 더 주면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서 있는 자세에서 이거 보는 거랑 지금 내가 AK 그거를 하면 지금 바깥쪽에다 이렇게 했잖아요. 바깥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작, 서 있는 동작을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얘를 빼가지고 이 여기다가 껴주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그죠? 그러면 얘가 빼주는 거는 요 처방전에 있는 모양처럼 이렇게. 그죠? 보통 바깥쪽에 있으면 안쪽으로, 왜냐하면 이게 발은 후족부랑 전족부랑은 이게 토션이 있다, 토션. 꼬이는 게 있기 때문에 꼬이는 것 때문에 이게 바깥쪽에 가면 이 안쪽에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는 후족부가 바깥쪽으로 가면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토션 포스가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딱딱하면, 스티프하면 이게 잘 안 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같이 넘어지는 게 더 많아요. 우선은 후족부에서의 운동, PNF를 기본적으로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제일 우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힐 스트라이크가 중요해요. 힐 스트라이크. 힐 스트라이크.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에 그걸 댔죠. 그러면 힐 스트라이크 할 때 이 사람은 바깥쪽이 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쪽 거를 생각하면서 찍는 게 좋아. 그러면 어쨌건 연습 자체는 이렇게 중립으로 연습하는 게 당연히 제일 좋죠. 찍으면서 무릎 위치 파텔라 위치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발의 모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선과 이 파텔라의 중심선이 딱 좀 맞도록 이 정도에서 힐 스트라이크 하면서 연습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지? 푸시오프 동작을 하면 어떻게? 그렇죠? 같이 해볼까요? 여기서 푸시오프 할 때 어떻게? 스와스에서의 느낌, 그죠? 오프 완전 될 때 맥시무스의 느낌을 같이 느껴주면서 푸시오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푸시오프도 근데 보면 바깥쪽에 한 사람은 안쪽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푸시오프 동작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에 힘이 살짝 들어가게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근데 입지를 처방하면 안쪽으로 힘을 주는 연습을 하면 되게 도움이 돼. 그래서 벽 같은데 좀 기대서, 그죠? 기대서 바깥쪽으로가 아니고 안쪽으로 쭉 당겨주는 요 정도 느낌. 그죠? 안쪽으로. 응? 안쪽으로 쫙 당겨주는 느낌. 약간 기대서. 연습을 좀 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의 시너지를, 예, 발에서 무릎 올라가는 거, 무릎, 골반에서 여기까지 가는 시너지를 환자한테 다 시키고, 환자마다 그 디테일은 다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 디테일이 틀리니까 그거를 더 그 환자에 맞는 식으로 연습을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쪽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바깥쪽으로 살짝 드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하체 발전. 살짝 들고 힘주는 연습. 그죠? 그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기본적으로 좀 시키면서 이거를 하루 종일이 아니고 이 정도를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생각하면서. 얘를 이렇게 쓰면 우리가 배운 호흡, 퍼스틸트 된 거를 잡아준다든지,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해준다든지, 만약에 어퍼크로스가 많은 사람은 얘를 잡아주는 연습한다든지, 아니면 골반 자체가 안테리어 시프트가 너무 많은 사람이 그 잡아주는 거. 문제는 예를 들면 얘가 안테리어 시프트 되고, 얘가 포스테리트 된 것을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간 거는 그래도 농락이 되는 거야. 안테리어 된 상태에서 더 시프트 있는 거는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런 건 더더욱 더 잡아주는 해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게 허리까지 완전 다 망가진 사람들은 얘가 포스테리트 된 상태에서 더 처음에는 안테리어 시프트로 이렇게 보상을 하지만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은 얘는 포스테리어 시프트까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더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거 연습하면서 이거 연습하면서 이거 연습하면서 시너지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시너지가 이렇게 변한다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서서 이거 잘 못해요. 그래서 벽을 좀 이용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이거를 이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봐요. 내가 이걸 지팡이 그냥 잡는 거랑 이걸 해서 손에 힘을 빼잖아. 이 잡고 이렇게 하는 거랑은
잡고 하면, 그냥 이게, 잡고 하면 손에 이 그립의 힘 때문에 진정한 코어를 쓸 수가 없어요. 중심 밸런스 훈련을 못 하는 건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스트랩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내 손에는 힘을 다 빼고, 뒤꿈치에서 보통 10cm 정도는 뒤에 정도 찍어주고, 기본적으로. 그 상태, 찍어준 상태에서 손에 그립에 힘을 빼면 내 몸의 코어를 가지고 스타빌러티를 만드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시프팅, 밸런스, 그거를 느끼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거 드는 연습, 그죠? 그 다음에, 드는 연습, 이런 거, 그지? 드는 연습, 또 드는 연습, 이런 거 할 수 있다. 만약에 반대인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들고, 그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원래 처방된 거랑 반대로 누르기 연습을 하면 돼요. 아까 처음에 우리 선생님 거를 하면 이렇게 되지만, 그죠? 이렇게 된 거를 처방하는 거를 하면, 이건 바깥쪽에 처방이 돼 있으니까, 누르는 거 어떻게 안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 연습해야지, 이게. 그지? 안쪽으로. 그죠? 안쪽으로 드는 연습.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바깥쪽으로 드는 연습해야 되겠지. 더 많이.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그 AK 웨지의 제일 기본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냉장고 세탁기 같은 거 설치해 놓고 흔들리는지 하는지 보고, 흔들리면 뭐예요? 뭐 괴잖아요. 그죠? 내 쪽에. 사람 몸은 괴는 데가 딱, 사람 몸이 서 있는데 괴는 데는 이 뒤꿈치하고, 그 다음에 퍼스트 메타타살 헤드 여기, 필트 메타타살 헤드 여기 네 군데라고 생각하시면 네 군데. 네 군데에서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압력이 더 올라간 자리, 그런 자리만 살짝 받쳐줘도 그게 시너지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돼서 PNF가 바뀐단 말이야. 몸을 바꾸는 그 뇌 자극하는 그 시스템이 턴 온이 된단 말이야. 온이 돼서 거기서부터 큐를 주면 더 잘 습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포디아스티스트들하고 요런 엣지,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엣지 가지고 요 고이는 자리에 어떤 사람의 스타빌리티만 이렇게 봐요. 흔들면서도 보고, 우리 저 시다스 같은 거, 그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압력이 분포되게 변하는 게 보이니까, 거기서 보고, 이 사람은 여기다 흔한 자리가 여기죠. 요런 자리 딱 깔아주고, 자, 이런 다음에, 자, 퍼팅 한번 해보세요. 퍼팅하면 퍼팅이 확 좋아지고. 그런 것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생각하면 되고, 어디 압력이 직관적으로 더 올라갔는지를 우선 살펴보고, 그 자리에 정말 쉬운 거야, 이건. 그지?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웨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웨지 해주는 거 쉬운데, 웨지를 해준 상태에서 큐를 어떤 걸 주느냐, 이런 게 되게 조금, 그건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 주는 거는. 큐를 주는 거는. 근데 이제 최소한, 내가 말하는 건, 최소한, 자, 서서 스탠딩에서 뭐 호흡하면서 힘 주는 거. 이건 하자. 또, 자, 스트라이크 할 때 이 사람은 너무 이렇게 됐던 사람이면 이렇게 찍어라. 그죠?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 너무 이렇게 됐던 사람은 또 이렇게 찍어라. 이런 거, 스트라이크. 또 푸시오프도 너무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렇게. 또 이렇게 된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푸시오프를 연습해라. 그 정도만 해도 뭐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 있을 때 중간에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 그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 아니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까치발 들고 서 있는 거, 요 네 가지. 근데 그 환자에 맞게 웨지를 대는 쪽에 반대쪽으로 힘을 주면서 쓰는 거죠. 그죠? 그 정도만 해줘도 굿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힘 쭉 빼보세요. 쭉 빼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벌리는 거예요. 벌리면은 얘는 익스트라 로테이션 되지만 펠비스는 인터널 포지션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보통 뻑뻑한 게 느껴져요. 그죠? 어때요? 골반 안쪽으로 뻑뻑하고 좀 불편하시죠? 그죠? 이 각도를 보고, 그죠? 이 시작 각도를 잘 찍으세요. 이게. 각도도 보고, 환자분이 불편하신 정도도 보고. 요 정도인 거예요, 요 정도. 이게 하고 나서 보면 관절범위 좋아지고, 느낌이 확 변하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펠비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S2 정도 레벨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KPC 1, 2, 4예요. 3는 뺐어요. 두꺼운 실이에요. 3는. 그래서 좀 아파하시는 거니까 빼고. 5개가 필요해요. 요거 3개.
포 2개 이렇게. 요거만 하면 SOTKPC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SOTKPC. 얘는 S2 레벨에서 이 방향은 여기가 12시, 6시라고 생각했을 때 11시 방향 정도 깊게 그냥 푹 끝.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에 있는 텐션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 고개를 살짝 숙여서 이마를 대시고요. 무조건 오른쪽.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이 안쪽에는 여기도 원래 깊게 들어가는 거긴 맞는데 제가 C2 레벨에서 얘는 또 포기 때문에 실이 짧고 끝에만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C2 정도 레벨에서 8시 방향 이렇게. 그럼 8시 방향이죠. 여기 12시, 6시, 8시 방향. 8시 방향 정도로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C0 될 슈페리얼 누칼 라인 있잖아요. 슈페리얼 누칼 라인 정도에서 C0다. C0 레벨 슈페리얼 누칼 라인 정도에서 오른쪽 이쪽에서 여기도 포 짧은 거 포를 가지고 얘도 8시 방향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얘는 스카프가 생각보다 좀 두꺼워요. 이만큼에서 하면 되고 듀얼 텐션 릴리즈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줘도 돼요. 약간 깊게 가도 돼요. 여기는 안전하니까 약간 깊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에서 그죠? C0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0 레벨. 보통은 이렇게 적어도 같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 V 방향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V자 방향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깊게 갈 필요는 없고 찍어서 쭉 이 정도. 서브키 이렇게 안쪽 SAT 레벨 정도보다 조금 깊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녹눈실은 SAT 레벨에다 하는 거잖아요. 얕은 서브 아디포스 티슈 레이어에다 하는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가도 돼요. V자로 이렇게 정도 이렇게 5개죠. 5개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이게 효과가 보통 5분 이내에 나타나요. 그런데 천천히 했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잠시만요. 걸리잖아요. 걸리는 텐션을 이렇게 주는데 벌써 이 각도가 훨씬 벌어졌어요. 이제 아마 저거 뭐야 동영상 비포 애프터를 하면 딱 보이실 거예요. 이게 벌어진 거. 좀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지원자 한 명 더 해드릴게요. 누구 하실까요? SAT. 페인 있을 때 이거는 인디케이션이 그냥 에브리바디. 통증 있는 사람 아니 그냥 내원한 사람은 다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거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는데 그냥 결과가 좋아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상관없이 상관없이 오른쪽. 그냥 근데 이거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져요. 이제 걸리면 그죠? 이게 뻑뻑하단 말이죠. 이렇게 보통은 오른쪽이 좀 더 가고 왼쪽이 좀 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렇게 테스트해도 되고 이게 잘 안 된다면 이렇게 뻑뻑하고 그 골반 안쪽 뻑뻑한 느낌 드시죠? 요거 할 때 그죠? 선생님? 네. 좀 드세요? 아니요. 안 드세요? 네. 그러면 지금은 드세요? 좀 네. 지금 드세요? 이 정도 느낌. 근데 이제 이거 조금 내릴게요. 네. 지금 얘 3개, 얘 2개, 원 3개, 포 2개 해가지고 11시 방향, 그죠? 그 다음에 고개를 살짝 숙여보시고요. 시트에서 VIP 신드롬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8시 방향,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조자가 보통은 이렇게 다 잡아줘요. 이렇게 딱 잡아준다고요. 그러면은 나는 요거를 대고 찍기만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조자가 없으니까 혼자 이거는 여기도 다 닦아주고 딱 잡아주면 나는 그냥 딱딱 찍기만 하면 진짜 뭐 1분도 안 걸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9시 방이네. V자 방향. 그냥 V자 방향. 길게 V자 방향. 이렇게 해주면 해주고 세게 그죠? 어때요? 불안합니다. 진짜로 이게 느낌이 안쪽이 좀 부드러워진 느낌 안 드세요? 돕니다. 부드러워서. 그죠? 부드러워진 느낌 들죠? 근데 옆으로 벌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쭉
더 벌어지죠, 그지? 이게 근데 드라마티가 확 벌어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얼마나 조금씩은 좋아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저희는 다 5단계로 표시해요. 저희 병원은 모든 거를. 그래서 얘도 1, 2, 3, 4, 5를 해요. 그래서 3은 그냥 보통 정상 정도. 근데 4는 더 안 나오는 거 봐. 이만큼. 5는 막 딱딱 이 정도 되는 거. 이게. 그래서 한 45도 기준으로 해서 이게 3. 여자분 같은 경우 인터널 포지션이 많아서 이거보다 더 이만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게 2, 1, 완전히 이거. 그걸 각도를 1, 2, 3, 4, 5로 하고 스티프니스는 1, 2, 3, 4, 5로 해요. 하나도 아주 좋으면 1, 2는 조금 더, 3은 그 다음에 4는 완전 딱딱하고 5는 너무너무 딱딱. 아예 안 움직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아예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풀리는 거를 뭐 5에 3이 뭐 4에 2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쓴단 말이죠. 차팅에다가. 그러니까 차팅에서 보면 조금씩은 다 줘. 조금씩. 그 환자분들이 기본으로 일다 좋아지나요? 네? 모든 단절이 다 모든 관절 아니고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아까 SOT에서 한 거 한 개, 그죠? 그 다음에 앉아 있을 때 여기 HAT 테스트, PAT 테스트 잡으세요. 제가 무릎을 여기다 댔어요. 옆으로 나란히 한번 잡으세요. 옆으로 나란히 해서 제가 잡았잖아요. 자꾸 쭉 가면 얼굴 표정이 변할 거예요, 그죠? 그죠? 요만큼도 안 가네. 근데 이게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 박 원장님 내가 보면 아까 엑스레이 찍으면서 봤을 때도 이게 좀 많이 심했거든. 그리고 어퍼크로스 자체가 내가 아까 막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게 심하니까 여기 그러신 분들은 현대인들은 어퍼크로스 신드롬 되면서 이쪽에 나쁜 신경 신호가 쌓이는 거예요. 얕은 인테기멘터리 시스템에서 나쁜 신경 신호 쌓이는 거를 얘를 넣어주는 게 나쁜 신경 신호를 리세팅해 주는 거예요. 리세팅. 나쁜 건 리세팅이고 좋은 것만 남아서 머리하고 브레인하고 피드백을 해주니까 자세도 바로 좋아지고 통증도 원래는 이 나쁜 리플렉스인데 몸에 나쁜 이 자세 그리고 몸의 스트레스 여기서 스트레스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포함이에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포함해서 나쁜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얘가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말리고 피부 아래쪽에 ECM 파이브러스 생기고 이런 데가 이렇게 딱딱해지고 이런 인테그멘터리 시스템 상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거기에 인테그멘터리 시스템에 콜라겐을 자극하는 콜라겐 파이버 그 중에 ECM 파이브러스가 막 되잖아요. 거기를 자극하는 거를 한번 톡 해주면 그게 시너지 되는 부분들은 쫙 풀리는 효과가 생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해서 지금 HAT 테스트 했죠? pH 테스트는 자 해서 얘를 누르는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이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인테그멘터리에 스트레스를 주는 테스트예요. 쭉 눌러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릴 때 팍 하죠, 그죠? 이렇게 아파하는 이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관절근 눌러서 쫙 올리죠? 으아, 그죠?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테그멘터리를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원래는 모든 거를 근골격, 관절, 인대 가지고 생각하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모든 근골격을 보면 그것부터 떠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KPC 할 때는 거꾸로 인테그멘터리만 신경 우선 쓰시면 돼요. 이것도 인테그멘터리 여기에 있는 신경 신호가 스태킹되는 거를 테스트한 것 뿐이에요. 이 기능적 관절 보면 이게 좋아지는 것도 이거를 보는 거고. 그래서 이거 좋아지는 거 한 개. 그 다음에 누워 계실 때 패트릭 테스트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우리 선생님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누워보실까요? 하는 거고. 살짝 누워서. 자, 선생님 거 보면 얘를 이제 무릎 위에 살짝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주고 반대쪽 ASS 눌러주고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심하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요. 이게 각도가 여기서 아예 안 내려간 사람도 되게 많아요. 심지어. 그래서 얘가 심하진 않은데 그래도 아마 뻐근한 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죠? 뻐근하죠? 여기 안쪽으로죠? 막 하는 느낌 좀 드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여기 잡고 누르면 여기는 좀 더 있어요. 각도 안 나오는데 보이죠? 그리고 또 아쿠아시아, 그죠? 얼굴이 참 나오게 찍으면 좋지. 그래서 딱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비포 애프터 찍을 때 요령이 생겨갖고 이거 할 때는 앞에다가 이거 놓고 해요. 그래서 얼굴 그쪽이 딱 변화가 나는데 좋아지면 얼굴이 싹 변해요. 이거 뭐지?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거, 그 다음에 HAT, PAT 테스트, 이거 패트릭, 그다음에 SOT, 요거 정도는 100% 조금이라도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거니까 환자한테도 컨피던스 주면서 자 보세요 이렇게 좋아졌죠? 이걸 해줘야 되고 의사도 그걸 하면서 이게 진짜 누르면서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와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진짜네, 잘 되네. 그래서 그러면서 쌓이다 보면 아 이게 되는구나 해서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세 개는 무조건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사실 요 세 가지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환자한테 컴퓨터 주고 요거 꼭 하고 나머지 것들은 직접 인테그리터리 시스템에 안 좋은 것들 직접 확인하면서 더 추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박한차 원장님 하면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자 여기는 기본 자리입니다. 기본 자리. 여기 추가적으로 좀 안 좋은 데는 추가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게 가는 패턴이 거의 비슷해. 그다음에 인테그리터리를 이렇게 만져보고 늘려보고 당겨보고 움직임을 보고 캐칭을 보고 어떻게 캐칭인지 밀어서 어떻게 딱딱한지 보고 서브큐 아래쪽 바로 피부 아래 조직이 얼마큼 딱딱해지는지 자꾸 보고 그래서 그게 ECM5로 시스가 있으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겨본다든지 잡아본다든지 이런 거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익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 그래서 이제 ECM 그쪽이 이제 콜라겐 파이버가 되면서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자리에 딱 놔주면은 그게 정기적 신호 그거에 대해 스타코가 말하는 거에도 좀 나오는데 이것저것 묶어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정기적 신호 작용해서 그게 쫙 풀리는데 실제로 여기가 무지 돌처럼 단단한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오고 그러면 얘가 많이 풀려요. 바늘도 안 들어가던 사람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제 직접 경험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기 잡으시고 고개를 호 내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점을 많이 하고요. 보면 이제 우선 보는 거예요. 조금만 뺄게요. 잠깐만요. 이제 보면 여기 올려주세요. 이미 맞고 오셨나? 아까 안 좋으신 분들 보면 목에 이제 주름도 있는 경우 많아요. 주름이 우선 중요해요. 왜냐면 주름은 인테그리터리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나쁜 신경 신호가 쌓이고 그러면 피부 아래 쌓이면 그게 주름으로 변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패팅하면서 이런 식으로 패팅하면서 패팅 보고 잡아도 보고 그랩 되고 글라이딩 돼보고 이런 동작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ECM 파이브로시스가 있는지도 이렇게 좀 잡아보고 그래서 아 이만큼 있구나 하는 거 좀 보시고 사실은 이게 되게 심한 케이스는 아니야. 이것만 봐서 여기 안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만 기본인데 지금 증상이나 이런 건 이 위까지 이렇게 있는 게 같이 있는 게 있어요. 이 위쪽까지. 이제 예를 들면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뭐 이명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어퍼시 레벨에서 시작한 거랑 스카프까지 가는 게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스카프. 근데 스카프 쪽도 같이 좀 해주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디베이션 이거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만큼 해주는 것까지만 우선은 하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면 이게 그 도수 치료적인 거를 조금 추가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별개의 얘기지만 도수 치료 인정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 도수 치료학회 우리 총무이사님이시지만 인정의 과정인데 그거 한번 하시는 게 좋아. 근데 그게 뭘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도수치료를 객관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어. 그게 우리나라는 도수치료 한 300가지 되거든요. 300가지. 그걸 한번 전체 숲을 한번 보는 기회가 되면 되게 좋아요. 근데 거기 이사님이나 뭐 회장님도 다 인정해 시험 봤어요. 근데 지금 2회까지밖에 안 한 거야. 그러면 바로 하셔도 3회, 4회 하시면은 초창기 멤버가 되는 거예요. 도수치료. 이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왜 그거냐면 지금 이 개념이 도수치료 개념에서 기본적인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에서 밸런스가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는 세그멘탈 조마틱 디스펑션이 있는 거예요. 몸에. 그 세그멘탈 조마틱 디스펑션의 그 세그멘탈 파실리테이션을 만들어주는 것의 방법이 PNF인 거예요. 세그멘탈 파실리테이션 니콜 PNF도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얘를 통해서 자극해 준 거로 콜라겐이 딱 자극이 되면서 이 부위에 세그멘탈 파실리티이 쭉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수 치료 개념으로 이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머지 것도 이게 지금 내가 추가하는 게 여기를 하세요. 근데 뭐 아니 한의사 얘기해서 한의사는 그렇게 하죠. 여기를 하시면 뭐 이쪽 잠이 잘 오고 뭐 저 근데 이제 그 공부하시면 이제 세그멘탈 개념으로 해서 아 여기를 좀 더 해야 돼. 응용을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이드만 해줄 뿐이지 나머지는 더 가는 거는 사실 선생님들이 응용해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 플러스 저는 여기서부터 이것도 하고 이것도 뭐 하긴 하는데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응용해서 하시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보통 여기 하나좀 잡아요. 잡고 탁탁 치고 하면 옆에서 이렇게 이제 닦아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못 하니까 그죠? 네. 얘도 옆에 선생님이 와서 딱 이렇게 도와주면서 해요. 그럼 이거도 이렇게 끼는 거예요. 보시면 거기 MA 그 원투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C7에서 이게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MA2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도 하죠. 원래는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여기서 하나 더 위로 올리는 것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 탄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르면서 그죠? 얘도 주름이 있으면 여기 제가 아까 잡으면서 여기서 딱 파이브시스 느꼈거든요. 그리고 주름 자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이 컨테이너에서 가면 좋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쭉쭉 얘를 미는 거예요. 얘를 미는 게 아니라 얘를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들어가잖아요. 그죠? 깊이나 이런 거 조절할 때 일부러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그냥 집어넣어서 이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살짝 나오잖아요.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면서 집어넣고 이렇게. 그죠? 1번이요. 해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거. 여기는 사실 저기 남자분이고 2번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잘 지적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여기는 이제 1번 아니면 스카프 여기 안쪽은 이제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되고 하니까 4번을 많이 넣어요. 사실 이 스카프 쪽은 4번. 이거를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은 저는 손으로 손 감각으로 다 하니까 이렇게 1번으로도 할 수 있죠. 살짝 긴 거가 효과가 당연히 더 좋겠죠. 그죠? 이게 리플렉스, 포린바디 리플렉스니까. 그래서 저는 1번 많이 쓰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하신다. 그럼 여기 이 스카프를 여기를 하고 싶다. 근데 1번이 아니고 4번으로 하면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잘 모르겠으면 여기 아까 닦은 자리 그냥 거의 수직 비슷하게 찍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스카프는 좀 아파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1번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지금 어차피 상부경식 여기는 일반적으로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명도 있고 저 하이씨도 있고 이렇게도 아픈 것도 좀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눈까지 아프세요? 그죠? 이게 이제 GON, TON 그 블록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GON, TON 아니면 LON도 가끔 하시고 그죠? 근데 이제 GON, TON 같은 경우는 소노가이드 인젝으로 딱 해주면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는 그 다이섹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안 하고 저는 실험으로 이것만 하고 먼저 물어보면 좋아지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이섹션은 해주는 경우가 많죠. 어차피 또 저거 청구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더블로 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뭐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상부에서는 이렇게 살짝 떠가지고 보면서 이 손 감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 안 보여도 여기도 잡아서 집어서 이렇게 하다가 바늘빛이 오히려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안 되죠. 안 되게 해야죠.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손으로 딱 느끼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살짝 빼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은 들어가요. 어떤 피부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살짝 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또 들어가요. 실이 많이 하죠. 대부분 이렇게 하고.
여기 손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스카이프는 어지럼증 때문에 그렇죠. 어지럼증, 그다음에 저 이명 정신 집중. 그런 거. 이 스카프는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기본적으로 하이시의 문제, 그 GONTO의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게 의심이 되는 문제다. 그러면은 아이고 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C0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C0. 그다음에 C 이제 1, 2 쭉 내려 7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레디큘러 표시가 있다. 레디큘러 표시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안테리어랑 레터럴 쪽, 레터럴 안테리어 쪽, 레터럴 안테리어 쪽, 그리고 주름이 있는 자리, 그 자리만 해줘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제가 제 케이스를 올린 것 중에 뭐 눌러서 레디큘러 표시 하고 막 몇 년 고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레터럴 안테리어 쪽으로 생기는 이게 이 인테기멘터리 문제들이 인테기멘터리 리전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해주고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많아요. 여기도 할 거예요. 이따가 여기도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원래는 C0 여기까지만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여기까지 조금 해준 거예요. 많이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따가 좀 계속 좀 더 불편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 하면은 스카프는 좀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방향은 어떻게? 방향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많이 해봤지만 크게는 상관없다. 근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제가 이게 그 캠피시 그 지도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그 방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하다 보면 그 방향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벡터라기보다는 여기를 하나 하면 이만큼의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에 대한 리플렉스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에 대한 리플렉스. 근데 아까 우리가 SOT 할 때 방향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왜 얘기했냐? 근데 그거는 JS 선생님이나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그게 좋다고 하셔. 근데 괜히 그걸 안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까 나는 그냥 따라할 뿐이에요. 그거는. 난 좋은 거는 다 하니까. 내가 뭐 개발한 것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좋다는 건 다 하는 주장이 저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그거대로 따라하니까 괜찮으니까 그거대로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고. 얘는 얘대로 그렇다. 쭉쭉 밀면서 그죠? 쭉쭉 밀면서 이제 조금 속도를 내서 할게요. 여기 떠갖고 이렇게 이 끝이 보이잖아요? 눌러가면서 이렇게 그죠? 여기도 떠갖고 눌러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2번으로 할까? 2번 나가요? 우리 선생님 2번이 조금 낫죠? 조금이라도 길면은 하나라도 덜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라도 덜 넣을 수 있고. 그 대신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 더 비싸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근데 나중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게 돼요. 이만큼 해놓고 뭐 좀 다 버리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야 한자가 나요. 좀 아끼고 그러다 보면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목선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원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리전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얘는 가로질러서 꼭 가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라인 있잖아요. 이 이렇게 살짝 옆에를 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거도 있고, 그죠? 이 라인도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은 제가 결과를 내야 되니까 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안 하고 러프하게 그 정도만 해도 이제 좋은 거는 많이 나와요. 결과가. 여기도 요거 정도 하고 지금 요거 정도만 해도 결과는 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내가 결과를 안 내면 지금 애매하잖아요.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찾으면 계속 조금 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쪽.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보시면. 그리고 이게 접근하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나, 이런 방향 가는 게 훨씬 뎁스를 좀 이렇게 하는데 더 수월해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눕혀서 안 하고 그냥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얘도. 괜찮아요. 근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뭔지. 아, 이것도 편하네. 이렇게. 뭐 환자도 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당기셔서. 주름살 방향을 그대로 꽂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주름살 방향 기본적으로 맞춰주면 좋아요. 주름살이 생긴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름살 방향하고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패팅 해보고 그런 것들 따져가지고. 이 정도만 하고 한번 볼까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힘 빼시고. 이제 5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건데, 지금 이미 5분이 지나신 분이니까 쭉쭉쭉. 그죠? 쭉쭉쭉. 어때요? 어때요? 얼굴 표정 안 보이지만? 그죠? 다르죠? 쭉. 그죠? 이게 관절범위가 착 기능 관절범위 좋아지면서 통증 증폭된 게 없어지면 얘도 눌러서 쫙 올려보죠. 아까랑 어때? 맞네. 확 다르잖아. 이제 비포 애프터 저거로 보면은 확 나와요. 이제 눌러서 힘 빼시고 이렇게 이렇게 관절범위 기능 관절범위 착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게 해주면 환자가 오 대부분 이래요. 오 그리고 이러고 나서 보통 손의 통증, 팔꿈치 통증 이런 쪽 있잖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하고는 다 관련 있어요. 여기. 그리고 저 요거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메디큐어 패시 있고 그러면은 죄송해요 올릴게요. 컴프레션 테스트, 스팔링 테스트, 뭐 저거까지 있으면 러미 테스트 하잖아요. 다 좋아져. 다 좋아져는 좀 너무 그렇지만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 좋아진다는 말이 뭐냐면 조금씩은 다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하나도 안 아파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꽤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고 애프터를 딱 보여주면 할게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하시죠 이거 전체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아까 이거 시팅 KPC는 보통 우리 저 서비스로 할 때 요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시팅 KPC는 everybody 누구나 다 이제 두 명이 한 줄씩 해갖고 있다가 그거 꽂는 거 한 번 하고 끝날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누구나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verybody예요. 현대인이라면 이게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여기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스트레스 풀어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하면 너무 부드러워져 내리는 거예요. 이만큼. 죄송해요. 조금 내릴게요. 그럼 이제 요 정도 쭉 긁으면서 보통 이제 다 긁으면서 많이 해요. 긁으면서 이렇게 딱 여기 본단 말이에요. 자, 손으로 느끼는 거예요. 느끼다 보면 알아요. 이거 말이 필요 없어. 하고 패팅하고 모양을 보고 모양 보고 패팅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미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분은 어디를 더 해야 되겠구나 이걸 갖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은 앞으로 내밀면서 이렇게 되면서 해서 G 맥스 가는 자리나 이게 어디는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고 플러스 알파를 막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 이제 점점 생기실 거예요. 그 강의목에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자리가 요 윙 따라서 요 라인, 그다음 G맥스, GT까지 가는 요 라인. 요 정도가 이제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내가 해갖고 이제 사실 여기 몇 개만 해도 효과는 좀 괜찮아요. 이제 딱딱한 거나 이게 인테그멘탈이 시스템에 ECM5 좀 꽤 있고 그러면 이게 들어갈 때도 느낌이 틀려요. 뻑뻑뻑. 근데 이제 아주 심하진 않으세요. 생각보다. 이게 증상에 비해서 이게 많이 딱딱하진 않아. 뭘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목적은? 이거요? 여기다가 왜 하냐고요? 여기는 이 환자분은 G맥스에서부터의 그게 있다고 보는 건데 G맥스는 여기도 거의 에브리바디 기본 자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많으면 이렇게 하지만
여기 정도는 에브리바디 해줘야 되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GMAX에서부터 되는, 자, 여기 보시고, 이게 말하자면 어디를 해주면 좋은지 그거를 정하는 게 제일 아트예요. 이 KPC가 아트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를 주사를 할까? 그게 아트거든요. 하는 방법은 너무 쉽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다 못 들어가기 해서 이번 할때 괜찮아요. 한번 돌렸잖아요. 안 돌리시나요? 안 돌릴 때요. 전 상관없어요. 전 상관 돌리는 게 아니고 앵커링 안 돼. 앵커링. 안 좋은 자리는 지금 해서 만약에 이런 자리는 허당인 경우가 좀 있는 자리는 펫이 있어서 그럴 때는 살짝 해서 착각 이렇게 그 앵커링을 하는 거는 이제 MA를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인터스피너스 따라서 쭉 저 해주면 좋은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생각하고 얘도 해주면 좋은 자리가 있는데 여기도. 근데 사이트를 많이 보여드리면 좋은 거니까 하나씩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렇게 터치하면서 사이트를 찾는 건데. 맞아요. 예상하는 자리가 맞는지 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넘어가고 아닌 경우는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옆을 하는데 보실게요. 옆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제 저쪽 보세요. 저쪽 보시고 이쪽 보시고 이 다리를 뒤로 빼시고 뒤로 쭉 빼보시고 뒤로 쭉 빼보시고 얘는 이렇게 해서 일방향으로 쫙 달려서 옆으로 쫙 기대보세요. 누워서 많이 본 거죠. D2. D2. 이게 D2란 뭐라 그랬죠? 이게 텐션 있잖아요. 장력이 제일 쫙 펴 다리미처럼 몸에 장력이 다 일정하도록 쫙 편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 시스템이 더 제일 잘 보이죠. 제일 잘 보이는 거.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있는 거예요. 있으면은 그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크리즈가 있고 주름이 있고 하면서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보통. 근데 그런 게 의외로 좀 없으시긴 한데 여기는 ECM5를 긁으면 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은 갈비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립 마진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립 마진 따라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많이는 안 해도 여기는 조금 아파해요 환자들이. 여기가 조금 아파하는 자리라서 립 마진 따라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살짝 눌러가지고 이렇게 살짝 눌러가지고 그리고 딱 하자 뭐 이렇게 여기에 쏙 나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밀면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더 안 아픈데 일부러? 안 아파요? 네, 좀 많이 아파하시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발목이 랭킹 1이고 그 다음 랭킹 정도 돼요 여기가. 좀 많이 아파하시고 있는 자리. EOA는 따로 뭐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EOA 이쪽으로도 많이 해요. 립마진하고 다르게 하는. 립마진은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주로 제일 기본이고 보면 있으면 여기 밑에 또 걸리는 경우 많아요. 근데 여기도 있는 경우 있고 이 위쪽까지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근데 2호에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호에까지도 같이 하면서 여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은 거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정도 하나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는 마무리. 반대쪽으로. 반대쪽도 가실게요. EOA는 그럼 알아서 찾아야 되네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할 거예요. 연말 앞에서 또 해요. 앞쪽에서 보시면 이쪽으로 뻗으시고. 선도 이제 우리 보통 하면 선생님들이 쫙 이제 이렇게 돌려서 딱 이렇게 해주는 걸 해줘요. 그럼 이제 하고 입맛에 따라 쭉쭉 이렇게 하시고 입맛에 따라 한번 쭉 뿌려주시고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옆에 어시스트 선생님들이 이거 돌을 이렇게 사면 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좀 덜 아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눌러서 나오려고 하면 살짝 눌러서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게 어떤 자리는 아프고 어떤 자리는 안 아프고 똑같은 거래도 왜냐면 피부 같은 거에 통점이 있잖아요. 그 통점이 지나면 좀 아픈 거예요. 그게 안 지나면 괜찮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이게 4, 3, 2, 1 하면서 포스테리 데뷔션이 쭉 있는 타입이거든요. 원래.
근데 그런 타입이니까 이거하고 이쪽으로 또 문제가 좀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내가 풀어온 저기서 봤을 때 여기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한 개만 했긴 했거든요. 근데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좀 꽤 있어요.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응?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앞쪽이요. 앞쪽 보시고요. 배 접으시고 네, 뒤로 쭉 뒤를 살짝 이렇게 기대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고 배 좀 올릴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은 보통 주름이 있는 자리나 이렇게 콘케이브 자리가 있어요. 콘케이브 자리에 나쁜 인테그멘터리 시스템이 모이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UCM이 어떤가 느낌이 그죠? 뭔가 다르죠, 그죠? 닭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딱딱하게 잡혀요. 여기가 포인트로 안 좋은 부위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주름이 있고 여기랑 여기가 공략이 되면 그다음 여기하고 제가 앞쪽에 좀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게 뒤집어지면서 뒤로 넘어가면서 포스트에 대비되면서 이렇게 이런 분은 제가 이제 엑스레이 좀 찍어드리겠지만 좀 빨리 해야 되겠구나. 빨리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조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이제 하는 방법은 대충 좀 아셨으니까 좀 쭉 나갈게요. 하고 엑스레이 찍고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1대1로 좀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 배가 좀 나오신 분들은요, 그 다음에 좀 나오신 분들은 배 밑에 또 숨어 있는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죄송해요. 조금 내리고 여기 조금만 내릴게요. 뒤로 조금만 더 가보실까요? 숨어 있는 게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행히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살짝 시켜보시고 살짝부터 위로 이렇게 올려보시면 이제 요 라인이 좀 안 좋은 게 있으신 거고요. 여기는 이제 통증의 위치하고는 상관없나요? 네. 전혀. 그리고 통증 부위는 이제 통증 부위에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발레 포인트나 트리거 포인트나 그런 자리 의심이 되면 포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포로. 머슬에 그냥 수직으로 찔러주셔도 돼요. 되게 효과 좋아요, 그것도. 제가 흔한 여기가 있어. 우리는 근데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냥 알잖아, 직관적으로. 잡아보면, 이거 하다가 잡아보면, 근육도 안 좋네? 그러면 잡아갖고 이렇게 다 포로 그냥. 이런 것도 가끔 해요. 좋아요, 되게. 그런 것도 이제 하시면 좋고. 장현동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트리거 수직으로 찍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도 우선 기본. 이게 이제 기본 상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팅했죠? 기본 사이. 여기까지가 이제 요거까지 이렇게 말고 요거를 이거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간호 선생님 시키고 만약에 주사할 때는 내가 이렇게 벌리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벌리고 제가 하지만 다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넓히면 제일 좋아요. 옆에서 이렇게 넓히면 주사할 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넓히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넓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나는 이것만 할 수 있게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자 같은 경우 특히나. 그리고 이제 말까지 해야 되는. 우리 선생님이 잡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잡아요. 선생님 손만 잡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손만 잡고 이렇게. 하고 주사하는 거예요. 손만 잡고. 여기 손만 잡고 이렇게. 어디 갔어? 이렇게. 네. 쭉 가지러 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걸 조금 더 당겨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인규날 라인이 쭉 보이잖아요. 요 라인에 보통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근데 아까 해보셨잖아요. 비포 봤죠? 그 정도예요. 근데 비포가
애프터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그래서 왼쪽으로 좀 더 안쪽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눌러서 살짝 빼서 이렇게 넣는다 그랬죠? 그죠? 이거 바퀴 달린 거 갖고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저거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떠가지고 여기 끝이 살짝 보이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끝이 보이는 느낌. 살짝 보여야 돼요, 끝이. 얘를 살짝 쳐보세요. 이게 접는 거. 두 개를 보통 하고 두 개나 세 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이 안 좋진 않으시기 때문에 이 정도 가는 거예요. 이 라인도 이거 당겨보시고 당기시면 당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많이 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안 좋으면 여기는 바늘 끝에 느낌이 딱 나요. 이렇게 되는 느낌이. 레지스턴스가 딱 느껴져요. 레지스턴스 따라서 보통은 여기 두 개 정도는 넣어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두 개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왼쪽이 조금 더 안 좋으셨었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리면서 확인하면서 나오는 거 확인하면서 이렇게 얕은 곳을 이렇게 정리해서 넣고요. 여기는 끝.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당기면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다시 넣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얘도 땡. 아니 잠깐만. 한번 더 닦고. 이렇게. 접으셔야 돼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접으시고 여기 이렇게 잡고 당겨서 이렇게 나오려면 다시 빼서 이렇게 하면 들어가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통점이 이게 피부 바로 아래이기 때문에 통점이 지나면 아픈 거지 문제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그래도 두 개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인데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해서 텐션을 좀 보는데 이 텐션하고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분이 아까 서 있을 때 이미 머릿속에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갖고 들어가서 예를 들면 사르트리스랑 글라실리스가 짧아지면서 오다리가 심해지면서 이거 아까 걷는 걸 할 때 이게 스티프가 굉장히 좀 더 가고 그래서 이쪽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이쪽 정도를 쳐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리티비아 밴드가 쇼트닝이 있으면서 좀 그런 근골격적인 게 보이면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쪽 아니면 또 티버컬 거비 쪽까지도 이렇게 좀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더 해줄 때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근데 안 해줘도 무방은 하는데 이거 가지고 좀 봤을 때는 아까 살짝 제 타이트니스가 살짝 있었으니까 저는 기아를 조금 해줄게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인테그멘터리에서 좀 찾아야죠. 조금 더. 보여주려고 좀 더 한 측면이 있고요. 저거 까줘야지. 까주라고 까. 저거. 그러니까 두 가져오고 까는. 얘만 조금 해준 거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생님은 얘는 괜찮네. 얘가 지금 이제 보면 이쪽으로 좀 잘 안 늘어나요, 그죠? 얘도 조금 불편하고 조금 다 해드릴게요. 메인 자리는 좀 다 해드릴게요. 이제 발목이 문제되는 경우가 나이 드시면서 발목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들한테 우선 연세 드시면 쪽을 앉아보세요. 쪽을 못 앉고 그 뒤꿈치를 땅에 붙여보세요. 이거 잘 안 되면서 뒤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은 여기 스티프형 되게 많아요. 뒤로 제껴보세요. 근데 제끼는 못 제끼고 무릎이 굽혀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기가 기본적으로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발목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발목인 경우는 이제 걸을 때 문제되고 걸을 때 아프고 연세 드신 분들 걸을 때 더 아프고 그게 더 문제되는 경우 발목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줘야 되고 예를 들면
밤에 잘 때 아프다. 그런 분 있죠. 밤에 잘 때 허리가 아프다. 그런 케이스. 그런 케이스는 인규날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또 얘기하기 또 기니까 우선 외우세요. 요거. 그죠? 근데 이제 발목은 또 중요한 게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 여기 이스테사루스 롱거스 미디얼로 깊은 곳에 이제 디페로니알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슈퍼피시얼 페로니알 이렇게 가면서 이게 브랜치 두 개를 이렇게 가요. 인터미디얼하고 메디얼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요 라인, 러프하게 여기랑 여기에요. 근데 이게 베리에이션이 있어. 근데 얕기 때문에 이걸 하다가 여기나 여기는 찔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얘가 너무 스티프해서 좀 꼭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싹 이 하이드로 다이섹션으로 TA가 끝나는 자리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 동그랗게 그 만들어가지고 그걸 좀 넓히면서 툭툭툭 하면 이게 쫙 부풀어요.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까지. 그 레티나큘럼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주사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상태고 여기인데 여기서 제일 메인 자리는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해서 이건 나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없이 할 때는 그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피하는 방법. 우선은 TA가 딱 오는 자리를 봐서 이쯤에서 여기는 굉장히 안전해요. 우선 여기는 안전해요. 그 다음에 레티나큘럼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에서 요거 TA 힘줄집에 그냥 넣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셔도 돼요. 물론 그거보다 살짝 이쪽 얕은 거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여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LM 딱 레터를 탁 튀어나온 데서 고기랑 좀 가깝게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하나. 그러면 지금 요거는 되게 다 안전한 자리예요. 그 안전한 자리는 거의 루틴으로 하셔도 좋은 거죠. 그 자리 이제 해볼게요. 그렇게 안전한 자리라도 발목은 좀 아파요. 박원장님 좀 아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나오죠? 나오는 데를 쭉쭉 밀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나오는 데를 쭉쭉 밀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프록시마에서 디지털로 가는 게 안전해요. 왜냐면 디지털에서 프록시마 가면 디페로니아에 찔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디페로니아는 좀 찔리면은 문제가 좀 돼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오래 가고. 그래서 이렇게 얕은 거는 오히려 찔려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찔렸을 경우에 하는 것도 있어요. B12랑 덱사 0.2 정도 해서 17C 정도 만들어서 소노가이드로 쫙 다 뿌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일주일 간격으로 몇 번 하면 좋아져요. 이렇게, 그죠? 이쪽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보면 이게 아까 안 되던 게 이만큼 쭉 늘어나죠. 그지? 아까 거 찍었죠? 아까 거랑 이거랑 요거도 훨씬 좋고 요거는 한 개만 더 할까? 요거 하고 나면 바로도 뭐예요? 이렇게 쭉 늘어. 훨씬 부드럽죠, 그죠? 이제 이쪽을 또 보여줄게요. 이쪽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안 되는 거 보여요? 네. 안 되죠? 네. 안 되고 얘도 뻑뻑하고, 그죠? 얘가 메인, 이쪽이 메인인 경우가 기본으로 좀 많거든요. 기본으로 여기 보시면 조금 여기는 보통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살살 흔들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테크닉 중에 하나에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은 좋다는 걸 아실 거예요. 프록시마 디지털로 이렇게 해서 살짝 떠가지고 이만큼요. 조금 깊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 더 넣어줄 때 이렇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손톱으로 살짝 빼서 손톱으로 살짝 눌러서 딱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LM 끝에서 여기서 요 라인으로 수직 요만큼 하면 안전해요. 여기는 요만큼 해서 이렇게 그죠? 지금 보시면 쭉 늘어나죠? 쭉 그죠? 아까랑 틀리죠? 이렇게 쭉 아까 타이트한 거 틀리잖아요. 모르시겠나? 다시 쭉 조진 느끼죠? 얘도 바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얘
비포 애프터 제가 올린 것 좀 몇 개 있어요. 보면 기가 막혀요, 제가 봐도. 근데 이게 그냥 이게 보는 거랑 이게 스틸로 딱 해서 딱 고정한 상태에서 이거랑 비교해보면 확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거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 안 좋으시면 SP 요 정도 하는 것도 팁 중에 하나예요. 여기. 무릎 안 좋으신 분 중에서 이거 잘 안 되시는 분은 요거 자리 중에 요 자리, 이제 요 자리, 요런 자리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기본이고, 요런 거 좀 알고 계시고, 이 케이스는 아니시니까 이렇게 하고. 오케이. 왼쪽 무릎 안 좋은데요. 이쪽 무릎 어느 쪽이 안 좋으세요? 미디안이 안 좋으시겠죠, 그죠, 여기. 그죠? 근데 이제 원래 얘는 SP 이쪽에서 가는 거는 기본으로 해도 좋은 자리는 하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무릎이 어디가 안 좋다 뭐 하고 그러면 이게 소노가이드 인젝으로 기본으로 넘어가니까, 그죠? 그게 좀 많아서. 그리고 이제 무릎이 안 좋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무릎에 해당되는 그런 원거리 자리들 있잖아요. 이게 이쪽 내치기면 이쪽 이후에 유에 이런 자리. 예를 들면 이쪽 내치기 이후에 유에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쪽이면 같은 쪽에 이런 자리. 이게 이제 보통 많이 리가멘트 인터링크가 되는 자리가 있어요. 리가멘트 인터링크. 되는 자리들을 오히려 얘는 먼 거리가 많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캐피시를 하고 여기 자체의 인대나 그런 거는 소노가이드로 뭐 재생주사 뭐 하고 뭐 이런 거 좀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선생님들이 좀 경험이 쌓이시면 또 더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까지 하면 보통 기본 거는 끝난 거예요. 캐피시, 스파인, 그다음에 프론이 있잖아요. 프론은 보통 저는 저기 탄성 밴드로 쭉 자동 밴드로 쭉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몸을 이렇게 공중부양시켜요. 그러면 프론에서 그럼 이게 탄성 밴드로 공중부양이 딱 되니까 몸의 포지션 릴리징 완전히 근육 제일 깊은 곳까지 힘이 쫙 다 빠져요. 이렇게 다 빠진 상태에서 보면 직관적으로 이 등에서 뭐지 등고선처럼 압력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자리들이 다 관찰이 돼요. 그 직관적으로 하이프 다이섹션도 하고 캐피시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면 효과가 되게 더 좋아. 그리고 플러스 이제 프로로 계셨으니까 프로원에서 이제 목, 허리, 뭐 힙, 뭐 이런데 소노가이드 인젝을 또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 프로원에 딱 끼운 상태에서 그걸 보고 그거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TV 제가 보세요. 어지럼증이 있다는 식. 손 막 떠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피시하니까 이게 없어졌어, 아예. 그게 원래 제가 정맥통증도 하고 거기 이사였어요. 거기 정맥통증 처음 만든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맥통증.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면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많아. 우리 병원의 그 환경하고 몸만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은 몇 명만 딱 보고 아니면 이거 하면 한 30분씩 봐야 되니까 저랑은 안 맞아서 못한 건데 있으면 다 환자 보내요. 아직도 요한기 원장님한테 다. 근데 이제 드라마틱하게 좋긴 한데 그게 이거랑 그 원리를 따져보면 결국 같아요. 저번에 노한기 원장님 이 좌장 보고 내가 이게 강의하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노한기 원장님 좌장 보면서 진짜 그러네. 왜냐면 그 전에 내가 말해도 그냥 그러셨는데 KPC 원리가 결국 그거 원리랑 해서 똑같이 비슷하게 좋아지는 원리입니다. 그랬었는데 그때는 좌장이 있으니까 내 강의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나서는 진짜 그러네 그러셨어요. 거기 좌장 보시면서. 뭐냐면 정맥 통증은 정맥을 인위적으로 스클레로세라피를 막아주잖아요. 막아주면 그 정맥 막은 거 자체가 포린바디인 거예요. 막은 정맥 여기를 막았으면 여기에 이만큼이 포린바디 되잖아요. 포린바디 리액션으로 바로 여기에 나쁜 신경신호를 교정시켜준 역할을 하니까 바로 좋아지는 거예요. 바로 좋아지는 거는 사실 설명 못했거든요. 설명을 하이폭시아 기본으로 하셨어요. 하이폭시아가 좋아지는 기본은 되게 오래 걸려요. 더. 이게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즉각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포린바디 리액션에 의해서 이게 리플렉스를 리세팅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신경신호를 리세팅 해주니까 좋은 것만 나오니까 관절범위 좋아지고 통증이 쫙 가라앉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뭐냐면 그 스클레로스가 필요하면 그것뿐만 턱질뿐만 아니고 손 떨림, 어지럼증, 이명 이런 게 좋아져요. 근데 똑같은 거로 이걸 했을 때 물론 다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사이트나 그런 거 더 찾아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여기 하면 더 많이 하고 막 합니다만 한 게 물어보면서 아닌 것 같은 건 또 여기다 뭐 찾아보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데 기본 거만 해도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많이 좋아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시간 끄는 거거든요. 시간 끄는 건데 이제 보시면 가시기 전에 한번 느낌이 좋고 엑스레이 찍을 거예요. 엑스레이도 좀 변화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지막으로 할 거고 결국은 신경 신호를 리세팅해줘서 결국은 그게 세그멘탈 파실리테이션이에요. 세그멘탈 파실리테이션. 그래서 내가 도수 치료 공부를 하시라는 게 이게 세그멘탈 파실리테이션을 해서 세그멘탈 조마틱 디스펑션을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도수 치료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세그멘탈 조마틱 디스펑션을 좋게 만들어주는 세그멘탈 파실리테이션을 현대 도수 치료라고 한다라고 정의해요. 근데 그 세그멘탈 파실리테이션의 제일 큰 가닥이 KPC가 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근데 세그멘탈 파실리테이션 기존에 있는 거는 이게 도수치료 기법들, 여러 가지 기법들 있잖아요. 근데 기법 관절가동술 뭐 해서 그런 것들이 되죠. 플러스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근데 저는 지금 근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금 9개월 동안 정신 집중이 안 되고 다소 어지럽고 또 그러고 이명도 그거는 한 오래되는 거고 그러고 특히 오른쪽 목줄기가 아파서 목 회전할 때 몸이 좀 아프고 많이 힘들고 그럴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면은 더 정신이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오른쪽 목줄기도 더 아파지고 왼쪽 어깨도 삭신이 아프듯이 아프고 그러고 허리하고 무릎은 그 정도는 아니죠. 불편해. 그래서 세미나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고 이제 풀 KPC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이전에 비해서 60% 내지 70% 정도 정신이 맑아지고 그러고 어지럼증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쁜 거는 정신이 내가 이렇게 집중이 되고 눈이 선명해지고 머리를 정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좋아진 증상으로 보여지는 게 엑스레이는 일단 디클라이닝 기울기가 일단 척추 옆에 걸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바라졌다는 샤프트가 바라졌다는 그런 소견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자가 치료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